이게. 대박, 색깔 너무 예쁘다. 여기다가 이걸 뿌린 거야, 밑에. 색이 올라오지. 알이 톡톡 터지는 게 되게 좋은 것 날짜. 같아요. 근데 연어가 탱글탱글해요. 그 수분이 빠져서 식감이 되게 좋죠. 소풍가는 같다. 응? 근데 이거를 조금 도시락에다가 이렇게 딱딱딱 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근사하죠, 여러분?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어서 와요. 들어오세요. 장혜리의 요리교실. 아우,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떤 요리를 하냐면 지난번에 우리 촬영 때 제가 그 지라시스시를 친구 집에 가서 먹고 너무 맛있어서 지라시스시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다들 맛있었지. 그래갖고 이거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도시락 싸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지라시스시를 하면서 내가 항상 그 일본을 자주 다니면서 내가 늘 먹으면서 이걸 한번 해야겠다. 근데 이거 별것도 아닌데 너무 맛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그냥 우엉, 연근, 뭐 곤약, 당근 뭐 이런 거 넣고 푹 그냥 간장에다 졸인 거거든요. 야채 조림이라고 내가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야채 조림을 해서 야채 조림하고 그다음에 지라시스시를 만들 때 야채 조림을 뿌려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면은 두 개 다 아주 유용한 거가 될 것 같아. 이게. 대박, 색깔 너무 예쁘다. 이게 지금 여기다가 이걸 뿌린 거야, 밑에. 지금 밑에다가 이걸 다 뿌리고 밑에 초밥 양념해서 넣고 그다음에 이걸 뿌리고 연어니 뭐 이렇게 뭐 아무거나 이렇게 있는 거 다 넣어서 근데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황홀하지. 네. 먹어야지, 이제 먹어봐야지. 대박이다. 색깔이 너무 예쁘다. 색깔 이쁜데 먹어보면은 기절각이야. 근데 이게 한꺼번에 요리를 못 할 것 같아요. 맛이 식감이 다 다르니까 하나하나 다 따로. 아니야. 안 그래. 한 번 했어요. 지금 진짜요? 할 거야. 근데 다 식감이 다 그래서 달라요. 내가 신기하다. 일부러 조리 시간을 짧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뿌릴 수도 있어서 작게 했거든요. 근데 집에서 조금 여유 있게 좀 크게 하고 싶으면 그 칼질을 크게 하면 돼요. 그리고 식감만 좀 더 두면 돼. 전혀 상관없어요. 같은 시간에 했어요. 일본식 야채 조림이네요. 그러니까 일본식 가정식당 가면 거기는 사실 반찬 주는 게 없잖아. 닭구황 같은 거 이렇게 조린 게 아니라 절인 거 이런 정도인데 요만한 종족이 나오는 게 이거야. 뭐 무와 뭐와 양모 뭐 당근과 뭐 해서 뭐 무슨 간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보면 야채 조림이니까 우리 왜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간이 좀 짤지 모르겠다.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전혀 안 짜요. 차가워서 저녁에 비린 먹어도 맛도 너무 없다. 좋다. 연어 있어서 비릴 줄 알았는데. 알이 톡톡 터지는 게 되게 좋은 것 날짜. 같아요. 근데 여기 내가 요번에 그 연어알 사려고 했더니 연어알이 지금 없더라고. 그래서 못 샀는데 좀 여유가 되면 연어알 좀 넣어도 되고 회 먹던 거 남은 거 이렇게 해갖고 빨리 먹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간장에다가 간장에다가? 간장이나 뭐 이렇게 해갖고 처리해서들 먹기도 하더라고요. 연어알 비린 사람들은 그냥 이 날치알만 넣고 먹어도 되고. 근데 연어가 탱글탱글해요. 연어 내가 살짝 소금에다가 1시간 발라놨다가 헹궜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마까지는 안 했는데 그래서 연어가 그 수분이 빠져서 네. 식감이 되게 좋죠. 네, 완전 다시마까지 하면 너무 부드러울까봐 내가 다시마는 안 하고 소금까지만 했어요. 아보카도는 좀 덜 익었는데 그냥 썰어 넣고 연어는 이렇게 해서 좀 식감이 아주 탱글탱글해 지금. 우와. 우리는 진짜 막 흐물흐물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그걸 그냥 꺼내서 겸이 그 쇼츠에도 나왔고 나는 거기다가 정종 살짝 이렇게 발라서 정종이나 뭐 같은 거 화이트 와인이나 살짝 바른 다음에 소금을 쭉 뿌려서 이렇게 앞뒤로 다 발라놔요. 그리고 한 30분에서 1시간 뒀다가 이제 그냥 깨끗이 헹궈서 키친타올로 물기 딱 닦아내면 돼. 근데 이게 내가 너무 천일염 내가 그 가른 거로 했더니 간이 너무 많이 뱄어.
굵은 소금으로 하면은 이렇게 진하게 안 돼. 근데 너무 이걸 갈아서 했더니 간이 많이 배서 연어가 좀 짭짤할 거예요. 별로 안 짠. 짠줄 모르겠어요. 그렇게 먹어도 되고 또 샐러드랑 양상추 같은 거 싸 먹을 때는 그렇게 간이 있어도 좋지. 요게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 지금 오이 지금 쓰고 남은 거야. 아까 이게 지라시 뿌리고 남은 거지. 근데 오이도 절인 거예요? 오이는 내가 절였는데 굳이 절일 필요 없어. 지금은 내가 이거 시간이 있어서 절였지만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생오이 할 거예요. 생오이 하게 되면 더 프레시해. 생오이 먹으면 오히려 굳이 절일 필요 없어요. 계란은 조금 계란은 지단한 거예요. 일본식이죠. 지단. 아니 그냥 그냥 지단 아무것도 했어요?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계란도 여기서부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란이 좀 들어가야지 좋지 않아. 색깔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계란은 내가 지단 여기서 붙일 거고. 그래서 내가 오늘 지금 레시피 이제 제일 먼저 야채 조림부터 할 건데 레시피는 내가 써줄 때는 뭐 연근 반 개 뭐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연근 1개, 우엉 1개에서 기본적으로 2배 양을 해서 할 거라 이거지. 그래서 반만 조린다 이거. 그러니까 집에서 조리는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2번 조리해서 넣어놓으라고. 2번 조리 이게 2번 조리해서 넣어놓는 거거든요. 넣어놓은 건데 지금 여기서 초밥에 많이 쓰고 한 거야. 그런데 냉장고에다 이렇게 조리한 채로 놔두면 아주 오래 가거든. 아, 간장이 들어가서. 그렇게 딱 이렇게 수분 없이 졸여놓은 건 오래 가는데 연근 반 개 쓰고 우엉 반 개 쓴 거는 그거 그냥 나중에 정체도 몰라 뭉개져서. 내가 많이 해봐서 알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조리를 해서 하라고요. 한 번 조릴 때 한 600g 정도 되는데 조리를 다 해서 칼질 해놓으니까 한 1200g 되더라고. 그러니까 2번 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채 조림 먼저 할게요. 야채 조림을 아까 그 들어간 재료가 뭐가 들어갔냐면은 당근이 반 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표고가 한 3, 4개 정도 들어가는데 표고 크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나는 새송이도 있어서 새송이도 넣었어요. 근데 새송이도 졸여놓으니까 식감 좋더라고. 근데 표고가 없으면 표고 안 넣고 새송이만 넣어도 돼요. 어차피 간장에 졸이면 맛은 별 차이가 안 나지. 근데 어차피 표고라는 걸 이런 기회에 먹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표고 한 3, 4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거 부족한 거는 새송이로 채우면 돼요. 연근이 하나. 요게 연근 하나. 근데 여기서 한 반 정도만 쓰면 되고 그다음에 우엉도 있으면 일단 졸여놔요. 우엉도 반 개 들어가는데 일단 하나 다 손질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 곤약을 쓸 거고 곤약도 한 봉지 사면 이거를 반이라 그래서 반 쓰고 어떻게 할 거야? 다 졸여 놓으라고. 그러니까 다 졸이면 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썰고 반을 나눠서 2번에 졸인다 이거지. 그래서 곤약도 다 쓸 거고요. 그리고 어묵도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그 쿠팡에서 누가 알려줘 갖고 사봤는데 요런 이거를 어묵탕에 끓여서 먹으면 굉장히 식감이 맛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성분도 이것도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간 것 같긴 하더라고. 많이 들어갔네요. 많이 들어갔지. 다 들어갔는데요? 다 들어갔어? 네.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근데 이게 시중에 있는 어묵 중에 성분 깔끔한 게 없어요. 자주 먹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 저거 예민하게 또 자기가 그 식단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 이런 거 빼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어묵 이렇게 혹시 대체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내가 그 편두부 같은 거 좀 포두부 같은 것도 좀 하려고 해봤거든. 유부가 튀긴 두부 다 아니에요? 튀긴 거지. 성분 좋은 거 같은 걸 또 그걸 하려면 물에 데쳐내야 되고 막 뭔가 봤는데 그냥 집에 있는 어묵 쓰든지 넣지 마. 그냥 곤약만으로도 훌륭해요. 연근하고 우엉은 썰어서 식초물에다가 한 10분 이상만 담가놓으면 돼. 그래서 아린 맛만 좀 빼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냥 건지면 되니까 그거 먼저 할게요. 연근 오랜만에 보네요. 연근조림 할 때 봤지? 이렇게 해서 하면 연근조림만 따로 안 해도 되고 저렇게 같이 먹으면은 되게 좋고 그 연근 모양을 이거 내가 연근조림 할 때는 동글동글하게 연근 모양을 살렸었잖아. 근데 저거는 살릴 필요가 없이 자 끝났고요. 그다음에 지팡이 같네요. 우엉. 해리포터 지팡이 같아요. 반 잘라서 써도 돼. 이걸 평생 못 보고 죽었을 수 있겠다. 이 우엉 할 때 이 향을 좀 맡아봐봐. 그리고 샤브샤브 할 때 있잖아. 샤브샤브 할 때 내가 어떻게 들었냐면 제일 먼저 할 때 이 우엉을 채를 썰어 우엉을 이렇게 끌로 이렇게 해갖고 제일 먼저 그 국물에다 우엉부터 먼저 데쳐서 먹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일본 샤브샤브 같은 거 할 때는 항상 우엉을 해주거든. 이거는 연근은 우리가 이렇게 거의 동그랗게만 썰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작게 썰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이거는 너무 작게 썰을 필요는 없지만 식감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이건 너무 내가 쓰고도 너무 작다. 한 이 정도. 이게 몇 밀리니? 2.8. 각자 또 취향이 다르니까. 그리고 반찬으로 좀 크게 저기 크게 먹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반만 이렇게 썰어도 되지. 굳이 자르지 말고. 지금 나는 이제 이렇게 밥에다가 뿌려서도 먹고 숟가락으로도 떠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거 도시락으로는 진짜 최고예요. 이거는 이제 우엉인데 이렇게 썰어도 되고 뭐 우엉 그냥 어슷어슷 썰어도 되고. 이거를 한 번만 헹궈내서요. 한 번 헹궈내는 거는 저기 이제 전분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전분을 한번 따라내고 그다음에 이걸 잠길 만큼만 두고 여기다가 식초를 양에 따라서 한 숟갈에서 한 2숟갈 정도. 예민하지 않아도 돼요. 예민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담가 놓으면 약간 그 아린 맛이랑이 빠지고 소독도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뒀다가 이제 건져내면 돼요. 헹굴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서 건져내서 같이 졸일 거고. 이 표고는 그 저기 뭐지 키친타올로 다 이렇게 젖은 행주로 다 닦은 거예요. 그래서 표고 저번에 씻지 말라고 하셨죠? 물이 다 보면 이게 물이 먹어버려. 무거워. 자기가 쓰고 싶은 모양대로 쓰면 되죠. 그래도 약간 큐브 형태로 써시네요. 이거는 그게 그 길쭉길쭉한 거보다는 그거는 꼭 채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오이도 이렇게 쓸 거거든.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당근 쓸자. 길쭉하게 반으로 가르고 그다음에 몇 등분하고. 엿장수맘인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썰어도 상관없고 깍둑 썰어도 상관없고. 그런데 나는 이제 이 당근은 조금 이게 삐뚤빼뚤 써는 거를 좋아해. 삐뚤빼뚤 이렇게. 왜요? 그래야지 집어먹기가 좋더라고. 전 써는 거 보는 게 항상 제일 큰 교육인 것 같아요. 써는 거. 네. 그렇지. 그게 감이 안 와요. 그렇지. 그래서 앞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어느 방향으로 쓸 것인가. 거기서 주저주저하면서 시간 걸리는 거지. 아니, 도마 소리 들으니까 어릴 때 생각나요. 잠자고 있을 때 엄마 부엌에서 도마 소리. 그래요? 네. 아니 지금 가만히 이것만 듣고 있으니까. 근데 그 기억으로 우리가 평생 자고 있을 때마다 맞아요. 새벽에 항상. 엄마가 부엌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거 도토리묵으로 해도 되나요? 응? 도토리묵은 안 돼. 안 돼요? 도토리묵은 못 견뎌. 불에서 그냥 곤죽돼. 자,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한 1200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반을 쓴다 이거지. 반을. 아이고. 큰 그릇에 할 걸. 대략 이렇게 반 됐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람을 아주 영리하게 해주잖아. 손이 커서 큰일이에요. 큰일일 거 없어요. 타고난 거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적게 해야 되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지쳐서 스트레스가 이제 가는 기분. 그럴 수 있지. 네. 근데 엄청 부드러워 보인다 얘가. 예, 부드러워요. 반했어 내가. 그래서 이걸 처음 봐요. 굳이 뭔지 알아내갖고 사. 폭신폭신. 기장떡 같이. 진짜 먹어보세요. 당근도 반 개 쓰기가 그렇잖아. 한 개 다 쓰고 우엉이랑 연근도 한 개씩 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반 나누면 이렇게 나눠서 요걸 졸이라 이거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요즘은 요리하면 한 번에 먹고 치우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하는 김에 더 나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 나눠주거나. 그렇지. 요리하는 사람이 된 거야 네가. 이제 뭔가 아는 거야 이제. 근데 또 거기서 욕심내서 그래서 많이 하면 맛이 없어져. 맛이 없어지지. 그래서 처음엔 욕심내면 안 돼. 그래서 요리는 양을 딱 늘려놓으면은 이 불 때문에 결과물이 틀려져. 재료 2배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자, 이제 이거를 달궈서
달구면서 여기다가 양념장을 불러줄게요. 진간장 4숟갈, 그 다음에 우동쭈유 1숟갈인데 우동쭈유 없는 사람은 진간장으로 한 5개나 6개 하면 돼요. 이게 염도가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 일반 진간장에. 그러니까 이거 한 숟갈 반이나 2숟갈을 이거 없으면 진간장으로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그냥 그 어간장이나 뭐 참치액젓 같은 거 넣어도 돼요. 멸치 육수를 저는 있어서 없으면 물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멸치 육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데다가 넣으면은 진짜 감칠맛 너무 좋잖아. 멸치 육수 있어야 돼. 그래서 멸치 육수가 150 들어가고, 그다음에 알룰로스가 5숟갈 들어갔고, 그다음에 안 넣어도 되는데 나는 여기다 고추기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고추기름을 2숟갈을 넣었더니 와 진짜 더 훨씬 맛있는 것 같아. 마늘 생강 맛이. 근데 원래는 이거 안 넣어도 돼요. 없으면 안 넣고 그냥 요것만 넣고 졸여도 돼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간장 먼저 넣네요. 응? 간장 먼저 넣네요. 아니 아무거나 먼저 간장 먼저 집어서 내가 넣은 거야. 간장 4숟갈에 이거 좀 열어주세요. 조금 남았다. 이거 1숟갈 넣고, 숟갈 넣고, 그 다음에 알룰로스가 5개. 이런 요리는 처음 봐요. 그지? 내가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육수가 150 정도 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딱 해주면은 어렵지가 않잖아. 4분의 3컵. 4분의 3컵 150. 그러면 멸치 육수는 그냥 물로 똑같은 양 넣으면 될까요? 네, 물 똑같은 양. 그래서 멸치 육수가 없는데 물 없으면 여기다 그냥 다시마 몇 장 같이 넣어서 같이 졸여서 나중에 건져내요. 그래 그거를 또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굉장히 틀리거든. 바로 넣는구나. 얘를 넣고 그냥 졸이는 거야. 끝이야. 어렵지 않네요. 어렵지 않아. 손질이 전부구나. 손질이 전부죠. 오케이.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고추기름을 2숟갈을 넣었는데 얘가 이제 풍미를 더해 줄 거예요. 그래서 고추기름이 없으면 아보카도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나는 생강향이 확 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끝났거든요. 끝나고 이제 이거를 조금 뚜껑을 좀 덮어놨다가 이게 열이 좀 빨리 오르게 이렇게 넣으면 이제 물이 쫙 생기잖아. 그러면 이제 그냥 졸이면 끝이야. 그래서 이렇게 될 때까지 졸이면 끝이야. 끝. 이건 야채 조림 끝이야. 그리고 야채 조림이 되고 나면 그 다음번에 이제 이거를 하는 이제 지라시 스시 위에 토핑을 하는데 제일 먼저 단촛물을 만들어야 돼요. 밥을 비비는 단촛물. 그 단촛물들을 거의 만드는 사람은 없었지. 다 사서 먹지. 저기서 마트에서. 단촛물을 팔아요? 팔지. 뭐 되게 싸게 팔지. 맞아, 처음 들어봤어요. 단촛물 그거 사서 하거든. 그렇게 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부초밥 같은 거 넣으면 단촛물 다 들어있잖아.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그 단촛물만 팔아 병으로. 그래서 더 단촛물 하는데 그건 설탕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 만들자 이거지. 내가 해보니까 조금 더 만들어놔도 되잖아. 이거 금방 상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딱 그거에 밥을 몇 숟갈 할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밥은 200g 정도, 170에서 200g 한 그릇에 단촛물 만든 거 1숟갈 넣으면 대충 밥이 그 간이 되거든. 근데 지금 오늘 만들 거는 식초 반컵, 알룰로스 반컵, 그러니까 100mg씩, 그다음에 소금은 2분의 1 숟갈, 그다음에 물 1숟갈 그렇게 넣은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거든. 하고 나서 조금 남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알룰로스 반컵. 그래도 많이 들어가긴 하네요. 단촛물이 원래 설탕 밥이구나. 설탕밥.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달아.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식단 바꾸고 나서 초밥 먹어보면 엄청 밥이 달더라고요. 예전에 몰랐는데. 그다음에 소금은 2분의 1 스몰티. 2분의 1 스몰티. 그다음에 물은 1숟갈. 물은 1숟갈 들어갔어요. 한 큰술이요? 한 큰술. 그래서 내가 이걸 먹어볼게. 이제 끓이는 거야. 이거 다 됐잖아. 4분 됐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졸이기만 하면 돼. 그럼 색깔이 벌써 나잖아. 뚜껑을 덮는 거랑 안 덮는 거 차이가 클까요? 뚜껑을 덮으면 일단은 열이 빨리 올라오지. 열이 빨리 오고 일단 열을 가두지. 그러면 연근이니 뭐니를 안에를 익히는 역할을 하지. 압으로. 응?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굳이 뚜껑을 안 닫고 이렇게 졸여도 되지.
그러면 한 4, 5분 정도 이렇게 뚜껑 덮고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열고 4, 5분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이게 불의 세기에 따라 틀려지지만 지금은 무조건 다 센 불. 이거 내가 그 하이라이트에서 1부터 9까지 있는 거에서 9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걸 할 때 열이 빨리 올라오지.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 아마 인덕션은 더 빨리 올라올 거야. 아까 같이 냄비가 막 이렇게 뚜껑이 막 들썩들썩 하는 거는 막 김이 밀어 올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열어서 이렇게 한번 저어주고 그럼 강불에 3에서 5분 3에서 5분 정도 그렇게 놓고 중간에 또 한번 이렇게 닫았다가 뒤적여주고 닫는다. 닫고 이제 졸이면 되고. 불은 안 줄이고요. 불 안 줄여. 끝까지 센 불로요. 제가 이제부터 그 불 조절에 대해서 많이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너가 같이 물어봐봐. 네. 내가 이거는 하이라이트란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센 불 9부터 시작해서 9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그렇게 아까 단초물 한 걸 그냥 그대로 끓이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저거랑 녹아야 되니까 소금이. (100ml) 그다음에 (2분의 1) 스몰티 그다음에 물 한 숟갈. 그러면은 이거 간을 한 번씩 봐봐요. 왜냐면 이거 달지 않고 일반 초밥물보다 단촛물은 어디에 활용할 수 있어요? 단촛물 유부초밥 같은 거 만들 때. 유부초밥 김밥? 유부초밥, 김밥,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이 같은 거에다가 그냥 개운하게 오이만 넣고 싸 먹는 것이 유행하잖아. 맞아요. 그런 거 할 때 너무 달지 않고.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알룰로스는 일단 설탕의 당도가 80%래요. 그런데 이 액체는 가루 당도의 또 80%. 그러니까는 일반 설탕보다는 많이 60% 정도. 응? 65%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겠다. 색이 더 올라왔네요. 색이 올라오지. 이거 그냥 반찬으로 먹으면 딱 좋겠다. 반찬으로 먹으면 너무 좋다니까. 이거 불 껐어. 그럼 몇 분이 지금 9분 56초. 10분 다 됐죠. 10분. 그럼 뭐 10분 정도면 그리고 아까 그 연근하고 이거를 내가 식초물에다 담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건져서 그냥 넣었잖아. 그래서 약간 산미가 있어서 더 좋아요. 그러니까 헹구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보니까 약간 산미가 있어서 이렇게 조림할 때 우리가 깐풍기 같은 거 할 때도 다 식초 들어가거든. 식초에 절인 게 아니라 담가놨던 거를 버리지 말고 그 헹구지 말고 건져서 그냥 쓰라고. 그러면 약간의 식초가 들어간 효과가 있어요. 거기다 고추기름 향까지 있어서 살짝 중국식 향도 나고 고추기름 향이 어디서 없으면 아주 또 담백하게 맛있어요. 기름이 아예 안 들어가면 담백한 맛이 있어서 더 좋아. 검정깨가 어울려. 검정깨가 들어가면 차밍하지. 색깔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맛도? 색깔. 맛은 별 차이가 없겠지.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끝이야, 여러분. 먹어볼까? 네. 이거는 어제 저녁에 해놓은 거였고 아까 그거는 이건 지금 바로 해서 먹으면 또 틀리죠? 이 오뎅이 퐁실퐁실한 느낌. 이거 하나 사야 되지. 그래서. 사르르 녹아요. 근데 뭔가 이런 거 기분 좋게 하나 딱 먹으면 좋은 음식 먹은 것 같잖아요. 식감이 주는. 그렇게 해서 해놓고 그다음에 건져놓고 그 냄비에다 이렇게 한번 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그다음에 재료를 남기지 말고 이렇게 해놓고 하는 길에 이렇게 놓으면 이 상태로는 보존이 오래 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얼려도 돼. 이렇게 해서 짝짝 얼려서 너무 오래 두지만 않으면 얼렸다가 해동해서 이렇게 먹어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라시 스시를 할 건데, 지라시 스시는 이걸 일단 뿌릴 거는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제 계란, 지단, 그 다음에 오이 생으로 썰은 거, 그 다음에 새우살. 근데 이런 거 다 생략해도 돼요. 연어만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만 해도 되거든. 그 대신 연어 넣을 때 이제 오이를 좀 썰어 놓으면 좋겠지. 그래서 이제 새우살이 있어서 새우살은 이거 자숙이니까 살짝 끓는 물에다가 데쳐낼 거고, 그리고 이제 날치알도 이건 뭐 성분이 좋은 것 같지는 않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톡톡 터지는 맛이 있어서 날치알 좀 뿌리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옛날에 이런 거 안 쓰고 크래미 같은 거들 많이 써요. 보통 크래미 이렇게 맛살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하는데 이제 이걸 쓴 거고, 그다음에 연어 쓸 거고, 그리고 아보카도가 잘 익은 게 있으면 아보카도 썰어서 같이 먹으면 진짜 좋지. 그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비율이. 자, 그래서 일단은 저거부터 할게요. 새우살 살짝 데쳐놓고, 그다음에 계란 지단 붙이고 오이 썰고, 그다음에 연어 썰고. 그럼 끝이죠. 안 피곤하세요, 에릭님?
하나도 안 편해. 아니 이게 계속 인스타를 보고 있는데 아 그래서 했는데 너 피곤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정상은 그래서. 아니죠. 지금 정상은 아니죠. 이게 지금 지지난주에는 스페인 산세바스티안에서 미사 보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라카미 일본 가서 미사 보고 이번 주는 한국서 미사 보고 이런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그 스페인은 그 아들을 이제 보러 갈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뭘 보낼 짐이 있어서 짐을 보내다가 붙이느니 그냥 갖다 주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그 붙이는 값이 돈 더 든다고. 그래갖고 가서 우리 며느리 봤잖아. 처음 얼굴 보고 왔어. 저기 스페인 한국말 전혀 못하는 스페인 처자야. 공부하시러 가셨는데 거기서 만났지. 거기서 만나신 한국말 시골 소녀. 어머니 온다니까 얼마나 긴장을 해. 그래갖고 이제 노트에다가 할 말이라는 걸 한국 걸 다 적어갖고 왔는데 만나자마자 이제 긴장이 되니까 한마디도 못한 거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너무 심란해 하드래잖아. 그렇다고 한국말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요새 그 카톡와 어머니 선물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선물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는 거죠. 너무 귀엽지. 둘이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돈이 없잖아. 그런데 이제 둘이 엄마를 만나러 와야 되는데 이제 글로리아가 이제 그때 발렌시아에서 갖고 온 옷이 이제 여름 옷이고 이제 후줄근하니까 얘를 옷을 한 번씩 사입혀 갖고 데리고 왔더라고. 옷을 한 번을 사입혀서 데리고 왔더라고. 아우 난 너무 감동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갖고 치마하고 이렇게 그거를 그래서 내 옷을 영석이가 글로리아가 내 옷을 엄마 옷을 좀 주면 잘 입을 거라 그러는 거야. 입던 옷. 그래서 내가 야 한국에서 시어머니 자리가 입던 옷 처음 본 며느리한테 옷 줬다가 평생 욕 먹을 거 아니야. 그 인간 나한테 이렇게 지 옷 입던 옷 준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되거든. 큰일 나지 한국서는. 그래서 내가 영석이한테 100만 번 물어봤어. 진짜 괜찮냐? 진짜 괜찮아요 엄마. 그리고 얘는 또 내 옷 되게 좋아하고 엄마 진짜 괜찮으니까 엄마 글로리아 옷 좀 뭐 세타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 스카프도 좋아하고 에라 이씨 그래갖고 싸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아졌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옷을 이제 입고 너무 좋아라 하니까 너무 나도 신기하기도 하고 만날 때마다 계속 그걸 번갈아 입고 오길래 하여튼 한 트렁크를 가져갔어 25kg. 그랬더니 아유 얘 엄마가 준 걸 일부러 챙겨서 그렇게 그것만 입고 온다 그랬더니 엄마 그 옷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 두꺼운 옷 자체가 아예 없대. 아 그랬니? 얘는 저기 발렌시아 저 시골인데 거기는 날씨가 되게 주로 이렇게 두꺼운 옷 입을 정도가 안 되나 봐. 근데 좀 추워 보였어요. 거기 계절이. 왠지. 예, 스페인은. 거기는 이제 추워지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더운데 그 사람들은 그게 되게 춥게 느껴지는 날씨야. 비가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주 춥진 않으니까. 그래서 코트 같은 것도 다 가져가서 처음 입어본대. 코트. 마음이 짠하. 너무 내가 걔네들 쳐다보고 있어 와서 스페인에서 10원도 안 사갖고 왔어. 10원어치도 안 사갖고 왔어. 뭘 딴 데 가서 보면 딱딱 이거 필요하다 막 그러는데 아예 그 저기 소비 욕구 자체가 뚝 떨어지는 거야. 싱글 침대에서 옛날에 너 생각나더라. 싱글 침대에서 둘이 머리를 반대로 대고 이렇게 잔대. 좁으니까는. 눈물 나. 아니 눈물 날 일은 아니지. 아닌데 그냥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나 이제 여러 가지가 아휴. 아니 근데 에린이 글을 읽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화면하고 완전 책 한 권 쓰고 왔죠 나. 네. 아이고. 눈물이 너무 나네. 너무 진짜. 이게 그냥 뭐라 하지? 약간 자식 그런 느낌도 있을 거 하니까. 내 친구들이 나보고 너 이제 엄마 되나 엄마 코스프레 아니야? 이러면서 평생 안 그러다가 갑자기 영석이 엄마 된 줄 이러면서 네가 그런 거 신경 안 썼던 앤데 왜 근데 마음이 너무 그 며느님 되시는 분 느껴지니까 근데 에린이 글을 통해서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는요. 나는 이제 그렇게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애를 처음 봤어요. 참 인연이 맞죠. 외모보다도 그 애티튜드가 너무 다르니까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적으로 아주 산골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거든. 얘도 아주 시골 산골이래거든. 그러니까는 그 발렌시아에서도 시골로 들어가서 그 발렌시아에서 바르셀로나가 멀지도 않은데 바르셀로나 같은 데도 한 번도 안 가본 거야. 근데 그래갖고 어떻게 또 그렇게 만나셨다 신기해요. 저기 펜팔, 그러니까 뭐지 언어 교환 어플, 신기해. 무료 어플. 돈 없어 둘이 무료 어플에서. 이거 지금 계란을 4개를 넣은 거거든요. 한 번에 4개 넣으면 사실 당황하잖아. 밑에 태우고. 그러니까 불만 좀 약하게 해서 이거 지금 4로 했는데 3으로 해볼까? 이렇게 해갖고 급하지만 않아. 급할 거 없잖아요. 그렇게 급하지 않게 해서 약간 두툼한 게 좋잖아. 얇은 거 있는 거보다. 그러니까 일부러 4개씩 했어요. 약불에. 약불에. 그러니까 이게 안 익을 걱정은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그냥 찢어져도 상관없어. 안 뿌렸어요 아무것도. 이거 기름. 아보카도 프라이팬에다가. 그리고 아무 간도 안 했어요 그냥 이거는. 근데 두꺼워야지 약간씩 그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4개 한 거지. 근데 4개를 하려게 되면 일반 지단 두께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막 불을 세게 해서 밑에는 타고 막 이러다 그럼 계란에서 탄맛 나면 이거 망친 거거든. 이걸 센 불에 달궈서 그다음에 한 3이나 4로 낮춰. 그다음에 계란을 부어. 그리고 고차로 놔두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살살 익기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뒤집어 봐 갖고 이렇게 안 부서지겠다 싶으면 불을 2로 줄여 갖고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럼 이제 불을 꺼도 여열로 다 끝나는 거예요. 계란에 딴 거 넣은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났어. 어. 근데 이제 왜 이걸 굳이 보여줬냐면 이렇게 두툼하게 하라고. 두툼하게 하는 거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 소리지. 그리고 이거 지라시 스시 할 때는 이 두툼해야 볼품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그냥 깍둑 썰기 하는 건데 속이 많은 것들은 속만 조금 긁어내면 돼요. 왜요? 씨가 있으면 물이 많이 생기고 이게 맛이 없어. 그런데 너무 긁어내면 또 너무 이렇게 뻣뻣하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이렇게 긁어내라고. 그리고 아주 녹익은 거는 씨가 커. 오이도 호박처럼 그런 거는 긁어내야 돼. 그리고 금방 먹을 때는 나는 이 속 좋아서 그냥도 먹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연어 썰을게요. 연어는 소금에 이제 재우셨잖아요. 응. 한번 말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응. 연어는 그냥 가져와서 그냥 먹어도 돼요. 별 비린내 안 나요. 난 이거 코스트코에서 샀고, 근데 이렇게 조금 단단한 식감으로 먹고 쫀득쫀득한 식감으로 먹고 싶으면은 나는 정종 없으면 정종 안 내도 되긴 해요. 그래서 나는 거기다가 정종을 살짝 바르고 그다음에 소금을 위아래 이렇게 뿌려요. 그렇게 해서 30분에서 1시간을 둬. 그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그다음에 그 키친타올로 아니면은 저걸 딱 행주로 싹 물기 빼면 돼요. 그럼 벌써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물이 조금 배어 나와 있어요. 삼투압으로. 그래서 이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럼 에리 그 정종 말고 다른 술 만약에 쓸 수 있는 거 화이트 와인 쓰면 화이트 좋죠. 와인 화이트 와인 쓰면 좋고 화이트 와인 안 하고 그냥 소금만 해도 괜찮아. 270인데 입에 한번 볼게. 2, 300 정도. 2, 300이면 돼. 이게 썰어 놓으면 제법 되거든, 양이. 그냥 이것도 그냥 깍둑 썰기 할 거야. 회로 썰지 않고. 이렇게 되면 칼질하기도 좋아. 이렇게 살짝 염지해 놓으면. 근데 소금에 한번 재워서 먹어보면 안 재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맞아. 너무 차이가 커. 아 그래요? 너무 타이나지. 왜냐면 간이 살짝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식감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간이랑 그다음부터- 식감 차이가 너무 커. 그다음에 다시마까지 해 놓으면은 그 살살 녹고. 조카 몇 살인데요? 지금 대학생이에요. 아, 이게 독립해보면 남이 요리해주면 진짜 감사한데. 이제 뭘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몰라. 어. 아직은 몰라. 따로 살는 게 좋지 않아? 그렇게 날 기다리지 말고. 걔는 걔 같이 살면서는 힘들고 내가 볼 때는 따로 독립이 돼서 지가 혼자 겪으면서 배울 일이지. 그 이모랑 같이 있으면서 감사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없어서 편의점 거 먹어야 될 때 이제 그때 새우 살 올리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게 좀 더 어릴 때는 누구 음식 주면 사양할 때 있잖아요. 아, 괜찮다고. 절대 지금은 안 하지. 감사를 표하고 사양을 왜 해? 사양을 왜 해? 자, 그러면 자 식자재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거 뿌리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해도 벌써 화려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날치알하고, 그 다음에 김은 없으니까 이제 날치알하고 이제 검은깨 뿌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는 없었고 밥을 비비는데 내가 아까 그 밥을 비비면서 양을 봤거든. 아까 그만큼이 그 200g짜리 4개 한 거거든. 아 다시마.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단 다시마 2개를 넣으면 밥할 때 그 마지막 쌀 위에다가 다시마 2장 넣으시는 거죠? 다시마 2장만 넣었어. 음. 이렇게 밥 지으면은 이게 아까 그거는 내가 밥을 저걸 다른 방법으로 해갖고 찰기가 있잖아. 근데 이게 찰기 없이 하는 게 좋아요. 이 밥이 질면 좀 안 어울릴 것 질면은 같아요. 아까처럼 그렇게 약간 떡지잖아. 고슬고슬한 게 좋지. 그래서 이게 고슬고슬한 밥이라는 거야.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텐데 기초적인- 고슬고슬한 밥을 할 때 물량을 어떻게 잡으세요? 밥솥에 따라 틀려 근데. 전기 밥솥에 따라 틀린데 지금 나 같은 경우는 1대1 안 넣었어. 밥과 물 1대1 1대1 아니라 안 넣었어. 물을 더 적게. 그런데 이 조리가 백미가 있고 백미 쾌속이 있고 백미 일반 밥 있고 백미 중간 밥 있고 찰진 밥 있어. 그래요? 요새 것들은. 그러니까 제일 찰지지 않은 일반 밥으로 해야 돼. 쾌속은 안 되고요. 쾌속으로 하게 되면 밥이 질어지더라고 조금. 약간 그래요? 찰지더라. 내공기 정도. 이렇게 정도 하면 200 된다. 이건 일본에서 사신 거예요? 아니 그 일본 거를 한국에서 산 거 같지 옛날에. 옛날에 이것도 한 20년은 넘었지. 근데 여기다 밥을 비비면 수분이 빨리빨리 날아가서 일반 그 물이 안 차. 나무가 물을 먹어서 그런가? 그렇기도 하고, 예. 이게 지금 4개 했잖아. 4개 했을 때 밥을 4숟갈을 넣으면 좋더라고. 아까 만들어 놓은 단촛물을 그 하나에 하나 정도, 그 200g에 하나 정도. 그러니까 둘, 셋, 넷. 그러니까 이게 기본. 그러니까 다들 얼마큼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 밥 한 공기마다 하나. 단촛물 한 큰술. 아까 만들어 놓은 거에 한 큰술. 그렇게 해서 내가 계량을 해놓은 거거든. 그렇게 하면은 당황하지 않잖아. 뭐 어떻게 할 때. 그러면 이게 물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나무 여기다 하면은 이게 금방 날아가. 그래서 이거 예민하게 하는 사람은 선풍기 켜고 해. 그리고 밥이 뜨거울 때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지금 타이밍을 사실 놓쳤어. 밥이 금방 된 다음에 하는 게 좋은데 지금 한 시간 정도 된 다음에 한 거라. 그래도 이렇게 밥알이 다 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지나면 수분이 뜨거운 거가 날아가면 여기에 당분이 있잖아. 당분이 있어서 얘네를 이렇게 짝짝짝 붙게 해. 그리고 초밥 식감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요걸 딱 지어서 연어 그냥 올려 먹는 거야. 이렇게 딱딱딱 지어서 여기다 와사비만 조금 넣고 연어 그냥 올려 먹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마요네즈로 양파 넣어갖고 소스 만들어갖고 짝 위에다 얹어서 양파 소스. 이거만 이 촛물만 있으면. 근데 내가 한 이게 단촛물이 강하지가 않거든. 근데 이렇게 사는 거는 되게 새콤달콤해. 근데 그거 불편해.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이거만 조금 더 넣으면 되지. 조금 더 넣어야겠다. 왜냐면 아까는 180씩 했거든. 하나만 더 넣자. 왜 더 필요하다고 느끼셨어요? 왜 필요하다고 느끼냐면 이 신맛 단맛이 너무 안 나니까. 모자라서. 모자라서. 밥만 먹었을 때는 좀 쉬고 달아야 되죠. 그렇지. 근데 지금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초밥일 땐 또 틀려. 근데 지금은 이거 올라가는 게 많잖아. 이게 원래 지라시로 뿌려지는 것들이 많아서 거기서 아마 간들이 다 될 거라서 사실 그냥 그렇게만 해도 될 거야. 근데 아까 내가 지금 한 숟갈 더 넣은 건 뭐냐면 아까 했던 거는 170 정도 했어. 밥을. 지금 200 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차이야. 그럼 이제 끝났어. 여기다 놓고 그럼 단촛물 레시피는 밥 아까 한 공기당 1큰술보다 좀 더 넣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 있지. 자기가 먹어보고. 네. 이거는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좀 더 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이것만 더 넣으면 돼. 그러니까 한 공기 기준으로 한 숟갈 넣고 이제 그게 약간 미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더 넣어도 되지.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나는 여기다가 검정깨를 밥에다 조금 뿌리면 사람이 성의가 있어 보이잖아. 그지? 이게
밥이 아까보다 더 뭐지? 더 잘 됐어요. 네, 어. 수분을 먹어서. 그리고 찰지게 밥이 안 돼갖고 좀 이게 밥 상태에 따라서 그걸 또 그 식감을 위해서 더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자기 마음이지 뭐. 네. 그리고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쌀에 따라 또 틀리기도 해. 자기가 쓰는 쌀에 따라 묵은 쌀은 또 물도 더 넣어야 되고. 햇살은 조금만 넣어도 되고. 이렇게 자기가 넣고 싶은 만큼 넣고. 아까 오이 한 개, 오이 하나가 다 넣으라는 양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소풍 가는 것 같다. 근데 이거를 조금 도시락에다가 이렇게 딱딱딱 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여러 사람 거 싸가기도 너무 좋아. 오이가 너무 이쁘다. 그렇죠. 근데 너무 그 밑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우리도 색깔 좀 짤까봐 내가 그렇게 넣고 날 잘 좀 넣자. 팍팍팍 터져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김 자른 걸 넣는 거예요 원래는. 응? 그럼 김밥 김 있다 두봉구 그런 거 넣으면 돼요. 그런 거 내가 지금 없어갖고 그거를 이제 길쭉길쭉하게 얇은 채처럼 고명처럼? 썰어서 고명처럼 길게 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잔뜩 뿌리면 그렇게 김이랑 어울려요. 왜냐면 우리 막기도 김이잖아. 그러니까 그 김 여기 김이 들어가면 아주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 조미 안 된 김밥 김 같은 거 썰어서. 자 오늘 요리는 이걸로 끝입니다. 근사하죠 여러분? 네.